양천 김윤택 선생이 어느덧 산수를 맞았다. 특히 산수를 맞은 올해는 선생이 심혈을 기울여 키워온 양천 장학회가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이런 여러 의미가 있는 올해의 산수를 기해 선생은 지난 80년 인생을 엮어 회고록도 출간했다. 우리 양천장학회는 친지들과 여러 선배님들의 양천 김윤택 선생이 80년을 살아오면서 필생의 사업으로 여기며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역시 양천 장학회다.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 그 인재 육성이야말로 선생의 80년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최부처의 새긴 글. 이전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탈무드 얘기는 자기가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남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 자신하고 싸워.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을 선생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의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이 이런 가치관을 가진 것은 일찍이 초등교육기관을 세웠던 선친으로부터 비롯됐다. 선친은 일제강점기 고향에 명심학원을 세워 불우한 청소년들을 배움의 길로 이끌었다. 초등학교 과정을 거기서 다 가르쳐주는 이러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무료로. 사업도 일구고 80년 삶을 대과 없이 이렇듯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한 양천 김윤택 선생. 그러나 선생의 지난 삶의 내면엔 격동의 한반도 역사, 특히 분단의 성흔이 담겨있다. 대동강 지류가 흐르는 평안남도 용강에서 1925년에 태어난 선생은 성장기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를 식민지 시대로 살아야 했다.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에서 하숙하며 평양 공립농업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선생은 일제의 징집을 피하기 위해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곡물검사소에서 근무를 한다. 태평양 전쟁 말기, 선생은 고조되는 일제의 징집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지만 다행히 징집을 앞두고 해방을 맞는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외세가 개입하고 각 정파들이 남과 북으로 갈려 이념적으로 대립하며 혼란한 정국을 맞는다. 선생이 살고 있는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했고 소련의 지원을 얻은 김일성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각기 다른 정권을 세우며 분단된 한반도는 대립했고 결국 김일성 정권은 군사력을 키우며 남침 준비에 돌입한다. 이때 진남포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선생도 군입대에 처하게 된다. 선생이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농사시험장으로 근무지를 옮긴 얼마 후 기어코 한반도의 비극 6.25가 터진다. 파죽지세로 남진을 하던 인민군에 맞서 유엔군이 인천 상륙에 성공을 거두며 국군과 유엔군은 전세를 뒤집어 북진하기 시작한다. 평양, 이어 진남포까지 유엔군이 점령하게 되자 선생은 다시 교직으로 나간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중공군이 참전하며 유엔군이 퇴각하게 되자 북한의 주민들은 이때 대거 남하하게 된다. 선생도 이때 남하를 결심하고 고향집으로 가서 전 가족의 월남을 권유했다.
그러나 할머니 어머님을 모시고 있고 또 선조님들을 다 이 땅에 묻고 있고 이 큰 살림에 세상을 다 버리고 어떻게 내가 떠나가겠느냐. 간다면은 너희 젊은 사람들이나 의논해서 잠시 갔다 오너라. 결국 선생은 혼자 고향을 떠났다. 그것이 영영 부모님들과의 만날 수 없는 이별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일사후퇴 한 달여 앞서 진남포항에서 다른 피난민들과 미 수송선을 타고 부산에 도착한 선생은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다. 얼마 후 각자 알아서 살라는 당국의 조치로 선생은 사고무친한 부산 거리로 나오게 된다. 선생은 부산 거리를 배회하다가 시장에서 미군 물건을 파는 장사로 자리를 잡으며 간신히 호구지책을 마련한다. 휴전이 되자 상경한 선생은 서울에 터를 잡고 결혼까지 하게 되며 일가를 이루기 시작한다. 다행히 종로에 터를 잡은 선생의 귀금속 업체인 대광양행은 번성했다. 그러자 선생은 경희대 법대, 이어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수학하며 못다한 배움의 꿈도 이룬다. 대학을 나와 공무원으로의 전직을 희망하기도 했지만 선생은 사업가로서의 성공을 결심하고 장사에 전념한다. 그 후 선생은 대광 빌딩을 세우고 대광 흥산 주식회사를 안정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다. 뿐만 아니라 여러 건물을 확보해 귀금속 업체를 유치해서 오늘날 종로가 귀금속상의 메카가 되는 데 일조한다. 내 고향 영광 구리오라 가고파라 꿈해본 내 고향 언제나 가볼 거나 내 고향 영광 땅. 사업과 가정이 안정을 이루고 남한에서의 삶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자 선생은 사회 사업에 투신한다. 먼저 실향민으로서 애향과 통일을 위한 사업이었다. 1971년 용강 군민회장으로 애향 활동을 시작한 선생은 1988년에는 평안남도 중앙도민회장으로 선임됐다. 평남도민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선생은 평남민보 축쇄판, 평남 망향 반세기를 출간하는 등 도민회 발전에 심혈을 기울인다. (1989년) 선생은 이북 5도민회 대표의장에 선임된다. 이북 5도민회 의장에 취임한 선생은 구기동의 이북 5도 청사 건립 부지 마련, 동화은행 창립 등을 주도한다. 뿐만 아니라 선생은 평통자문위원, 북방권 교류협의회 부총재로 활동하며 냉전의 이념을 무너뜨리고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해왔다.
선생은 애향 통일 사업뿐만 아니라 라이온스 활동으로 사회봉사에 헌신했고 부모 형제를 떠난 죄책감으로 본관인 영광김씨 종친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시조인 김심원전 발간 등 종친회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다. 천년이 된 거 아니죠. 이 끄트리만 글쎄. 그게 이제 천년이 된 거죠. 근데 그 나무도 천론에서 돋아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돋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무가 평소 필생의 사업이라고 강조하거니와 선생이 가장 헌신하는 일은 양천 장학회를 통한 유경 사업이다.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85년 회갑을 맞아 1억 5천만 원을 출연해 양천 장학회를 창립했다. 그 후 20년 동안 양천 장학회는 연 인원 911명에게 혜택을 주었고 지급된 총액은 4억 1천여만 원에 이른다. 그런 지원으로 양천 장학회는 석박사, 다수의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한 전통의 장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1998년에는 중국 연변대학의 양천 장학회를 창립하고 유경 사업을 해외 동포로까지 확대한 선생은 객좌 교수로 위촉되어 동포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단 법인화, 정관 개정 등으로 끊임없이 체계적인 발전을 모색해온 선생은 2005년 올해 자신 소유의 빌딩을 장학회에 기증, 양천 장학회관을 건립했다. 그것은 양천 장학회의 영속적인 발전을 바라는 선생의 염원이었다. 그래서 20주년을 맞는 이때에 이것을 장학회에다가 기부해야 되겠다. 그동안 선생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선생에게 더욱 뜻깊은 것은 양천 장학회를 통한 교육 사업을 인정받아 2003년 루이지애나 베프티스트 대학으로부터 명예교육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이다. 그랬다. 이렇듯 뜻깊은 삶을 살아온 선생은 어느덧 희수를 맞았고 작년엔 심숙자 여사와 결혼 50주년이 되는 금혼을 맞은 데 이어 올해 산수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저는 피난지인 부산에서 상경하여 갓 사업을 시작한 아주 어려운 옛시에 호마 의국풍 월조 소낙지라 했건만 용안 속에서 동화했습니다. 그날은 그 언젠가 우리의 발로 기다려야 했고 뒷불이 시려운 초록을 바람이 비추면서 워낙 여름의 아늑한 세월 저는 늘 저희 선생님께서 평생 동안 작년 생신 축하연에서 선생은 80년을 건강하고 뜻깊게 살게 해준 하느님과 도와준 친지들에게 감사를 보낸다고 했다. 요즘 저의 기도는 소망이라든가 기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감사의 기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80년을 총정리한 선생은 회고록 흐르는 물과 가치를 출간하고 오늘 친지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옛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기의 일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다. 막 이러한 얘기도 했는데 그래도 80평생을 살아왔고 피난민으로서 살아왔는데 우리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역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것을 후세들에게 알려서 이러한 우리들의 그 생활 기록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도 크게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1984년 가톨릭에 귀의한 선생은 요사이 무척 흐르는 물처럼 다투지 않고 낮은 대로 임하면서 채워주는 삶을 강조한다. 우리 인생이 누구하고 싸우고 그러질 말고 정말 흐르는 물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욕심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더욱 간절한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과 같이 살자. 선생은 다시 한번 80년을 살아오는 동안 인연을 가져온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며 끝을 맺었다.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정말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후원해 주신 그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감사하고